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누가 내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남은 노후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사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건 사람도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착각의 늪이에요.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통장에 잔고도 있지만 돈이 남는 법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을 잃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나이에 아끼면 뭐하나. 자식한테 쓰는 돈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서서히 잠식시킵니다.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이 노년의 빈곤 습관으로 바뀌는 데는 딱 3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년을 버티지 못하면 남은 30년이 흔들립니다.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소득 부족이 아니라 지출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 아마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만큼 현실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미 그 습관 때문에 집을 팔고 관계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가난해지는 습관이라는 걸. 오늘 당신의 노후를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진짜 가난의 이유가 보일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깐 멈추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체면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은퇴했어도 그래도 나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친구들 모이면 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딸 결혼식인데 체면이 있지 않나. 이 말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게 바로 가난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노년의 지출에서 필요보다 무서운 건 자존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지갑을 연다는 거죠. 남이 보는 눈, 친구들 앞에 체면, 심지어 오랜 습관까지. 그 모든 게 당신의 통장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한때는 능력으로 유지했던 소비가 이제는 습관으로 그리고 허세로 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그 말 한마디가 한 달 생활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쓰는 돈의 절반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비싼 옷을 사고 모임마다 식사비를 내고 선물은 늘 과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시절 나를 놓기 싫어서죠. 하지만 그 체면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삼키는 늪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평균 지출 항목 중 1위가 식비보다 인간관계비입니다. 즉, 밥보다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의무적 관계 유지비죠. 문제는 그 돈이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웃고 헤어지면 끝. 다음 달 통장엔 숫자만 줄어 있습니다. 체면은 당신의 삶을 꾸며주는 옷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사치품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옷 브랜드나 식사 메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돈 좀 써야지. 맞습니다.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왜 쓰느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커피 한 잔을 사도 그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일수록 당신의 지갑을 보고 웃습니다.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써야 사람 취급을 받는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불필요한 소비로 무너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혼자 통장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이번 달엔 조금만 써야지라는 다짐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다짐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음 달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한 번쯤 괜찮겠지. 그 말이 1년, 2년, 5년을 무너뜨립니다. 체면이란 건 결국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은 남이 아닌 당신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를 잃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내일을 결정할 권리를 체면이라는 허상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한 은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지.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었어. 이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체면이 짐이 됩니다. 당신이 벗어야 할 건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체면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분리해 보세요. 하루 커피 한 잔, 옷 한 벌, 모임 한 번.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당신의 지출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체면은 눈에 보이는 허상이고 진짜 품격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10만 원보다 스스로를 위해 아껴둔 1만 원이 훨씬 값진 돈입니다.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노후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요. 이제는 그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오늘만은 나를 지켜야겠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첫 번째 습관입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바로 자식에게 돈을 조건 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숨기겠나. 나 죽으면 결국 다 저거 자식 줄 돈 아니겠어. 이 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사랑과 방심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을 믿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곧 관리 포기가 될 때입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돈의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오해가 생기고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어느 70대 아버지는 퇴직금과 전세금을 합쳐 2억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빠 대신 이걸로 투자 좀 해봐라. 아들은 처음엔 걱정 마세요 하며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이유였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들은 그 후로 연락을 줄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힘들어요. 이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한 집안의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었어.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맡김의 결말입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유지되지만 돈은 기록으로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그 돈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언제든 부모가 용서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만든 착각이자 가난으로 향하는 시작입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건 더 이상 남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어려운데 외면할 수 있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도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의존 구조로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죠. 아빠, 이번 달만 좀. 엄마,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그런데 그 부탁이 반복되면 자식은 그걸 도움이 아니라 습관으로 인식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변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믿었는데 이제는 통장 잔액이 0원이야. 그런데 더 슬픈 건 아들이 그걸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식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조건 없이 주는 부모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지지만 돈은 줄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되 돈은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어떤 이유로 지원했는지 단 한 줄이라도 메모로 남기세요. 그게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둘째, 지원과 관리를 구분하세요. 도와주는 건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돈은 이미 타인의 손에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를 지키는 마지막 선입니다. 그걸 넘기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통장에 손을 못 대는 순간입니다. 그건 이미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사는 인생이죠. 자식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책임 전가로 바뀌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돈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다루는 방식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래가게 만드는 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기록으로 남겨야 진짜 믿음이다. 그 한 줄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 바로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돈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나? 나이 들어서까지 돈돈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 품위 있는 사람은 돈 얘기 안 하지.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돈 얘기는 천하다. 입에 돈 얘기 올리는 사람은 수준 낮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노후의 가난을 부르는 씨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 가려진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엔 얼마가 있고 이번 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면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이 괜찮겠지라는 말에서 무너집니다. 한 6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부끄러웠고 지금은 돈이 없는 게 부끄럽다. 그의 말엔 평생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품격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의 흐름을 모르는 무력함만 남았습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은 돈에게 휘둘립니다. 당신이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년기에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관리가 사라지면 인생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품격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돈은 숨긴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들여다봐야 깨끗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돈 계산 같은 건 잘 못해. 그냥 적당히 써. 하지만 적당히가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적당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내키는 대로 쓴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통장을 보세요. 적어도 이번 달 얼마 썼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돈이 보입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7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얘기하는 게 창피해서 늘 아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는 나한테 남은 게 없네요.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빈 통장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돈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돈 얘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냉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만 공평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나도 이젠 돈 얘기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변화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건 탐욕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건 계산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나이에 뭘 새삼돈 공부까지 해? 그 생각이 바로 가난의 출발점입니다. 나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첩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오늘 쓴 돈, 내일 쓸 돈,
단 3줄만 적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다시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무지가 악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 바로 작은 돈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쯤 괜찮잖아. 10,000원 가지고 뭘 아끼겠어. 이 정도는 사치도 아니지.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씁니다. 문제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신중하게 쓰지만 작은 돈은 쉽게 씁니다. 그런데 인생을 흔드는 건 큰 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돈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100만 원짜리 낭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매일 3,000원, 5,000원, 그 작은 지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노년의 돈은 흐르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은 돈을 쓸 때는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돈은 안 쓰는데 왜 돈이 없지? 그분은 하루에 커피 2잔, 담배 1갑, 가끔 친구와의 점심 한 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2만 원이었고,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00만 원은 그저 하루 2잔의 커피와 담배에서 흘러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더라. 조용히 습관처럼 찾아오더라. 한 잔쯤 괜찮겠지. 이 말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작은 지출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면 돈은 당신 모르게 사라집니다. 돈은 조용합니다. 사라질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걸 발견할 뿐이죠. 노년기의 돈은 방어적인 돈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작은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자신의 방패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벽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하루의 지출 중 진짜 꼭 필요한 건 몇 가지일까? 커피, 군것질, 택시, 쇼핑, 작은 선물. 이 5가지 중 하루라도 빼면 당신의 통장은 숨을 쉽니다. 한 달에 단 하루 지출 없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1년이면 당신은 최소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돈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렇죠. 하루 3,000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00원을 무시하는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가난은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인생 뭐 있어?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쓰다간 안 돼. 결국 몇 년 뒤 남편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하루 5,000원만 아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5,000원은 그에게 하루의 여유였고, 이제는 평생의 빚이 되었습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사실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의 무게를 모른다는 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 담배 1갑, 그게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큰 돈을 안 써서 괜찮아. 이 말은 착각입니다. 큰 돈은 한 번의 후회로 끝나지만 작은 돈은 매일의 방심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쓸 때보다 쓸 이유를 생각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이유 없는 소비는 작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에 그까진 몇 천 원 아껴서 뭐 하겠어. 하지만 그 몇 천 원이 쌓이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의지의 증거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절약에서 나옵니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매일 쓸 돈을 한 번이라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참았다면 그건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킨 겁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 바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 말은 한순간의 고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노후를 가두는 주문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현금에서 카드로, 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손끝 하나로 돈이 움직이는 시대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현금이 편해. 그 앱 같은 건 어려워. 나는 그냥 통장 들고 은행 가는 게 좋아. 문제는 세상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는 점점 사라지고 직접 거래를 돕던 직원들은 줄어듭니다. 정부 혜택도 연금 신청도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면 그 모든 문이 당신 앞에서 닫힙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당신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고립으로 향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나를 버렸어요. 사실은 그분이 은행의 변화를 버린 겁니다.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열어봤다면,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면 그분은 여전히 혜택을 받고 불편 없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몰라.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지. 이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의 거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익숙한 것을 고집하다가 돈을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느냐, 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병원 예약도, 택시 호출도, 연금 조회도 모두 앱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으면 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아들아, 이거 좀 대신 해줘. 딸아, 나 대신 신청 좀 해줘. 처음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당신의 인생은 점점 타인의 손에 맡겨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제적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노후의 진짜 자유는 돈이 많은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말 뒤에는 항상 그래서 포기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65세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하루에 한 번은 직접 로그인했습니다. 처음엔 10분이 걸리던 일도 이제는 1분이면 끝납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연금은 내가 확인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이에요. 그 미소엔 돈을 지킨 사람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배척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건 가난보다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몰라도 해볼 수는 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이해의 자격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도 압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변화는 배신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당신의 손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가난을 이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인생의 가난은 돈이 없어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제 그냥 편하게 살래. 하지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엔 포기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은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일의 나를 위해 일시엔만 움직이는 것. 하루에 100원을 아껴도 좋고 스마트폰 버튼 하나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 작디작은 행동이 10년 뒤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줄 겁니다. 가난은 하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는 하루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배우려는 마음, 지키려는 습관, 움직이려는 의지가 있는 한 당신의 노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오늘부터 나도 바꿔보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단 하루 먼저 미래의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